그날 아침 김정희 할머니는 늘 가던 마을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회관 구석 커피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아 계신 권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은행 이자 너무 적지 않아? 나 이번에 진짜 괜찮은 땅 하나 알아봤는데 내 아들도 투자했어. 그 말에 할머니의 귀가 쫑긋섰습니다. 권 여사님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20년 넘게 알고 지낸, 말하자면 가족 같은 친구였거든요. 아이고, 권 여사님,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괜찮아. 내가 다 알아봤어. 이건 절대 손해볼 일 없어. 권 여사님의 말투는 한결같이 다정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권 여사님의 안내를 받아 시내 한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땅은 곧 개발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시면 1년 안에 2배가 됩니다. 지도 위에는 굵은 빨간 펜으로 원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신도시 예정지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4천만 원,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권 여사님이 옆에서 걱정 마, 나도 넣었어라고 말하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현장에서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 후면 여유가 생겨 손주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지.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앞으로 개발 진행 상황은 제가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권 여사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1년 후면 우리 부자 되는 거네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 한 번씩 권 여사님과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 이번 달엔 아직 행정 절차 중이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건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신도시 투자 사기 많대. 지도에 표시해놓고 없는 땅 판다더라.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대의, 설마 나한테 그럴 리가 있나. 권 여사님이랑 같이 한 건데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개발 소식은커녕 부동산 사무실에서 받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보니 요즘 좀 바빠서요. 곧 좋은 소식 드릴게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그저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 서랍을 열어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쓰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계약은 원금 보장을 하지 않으며 개발 진행 여부와 무관함.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권 여사님은 예전처럼 연락이 잦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이고, 나도 바빠서 하며 서둘러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부동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판이 사라지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의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과 의자, 지도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떨리는 손으로 권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멘트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빼앗아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식탁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작은 글씨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 한 줄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송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돈은 다시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는 냉혹한 현실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할머니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권 여사님의 웃는 얼굴과 텅 빈 부동산 사무실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때 서류를 꼼꼼히 안 봤을까?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서랍 속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메모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알려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그리고 피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바로 112에 전화를 걸고 가까운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접수를 받으며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담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분은 김정희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인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급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직접 뵙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혹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방법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따라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에 있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원금 보장 없음이라는 문구와 개발 진행 여부와 무관하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법적으로도 회수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는 시간을 절대 지체하면 안 돼요. 첫째,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카톡 대화, 권 여사님과의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요. 둘째,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해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 시키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비쳤습니다. 셋째,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건 인터넷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넷째, 권 여사님의 신상과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혹시 연락이 닿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과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신고센터 이용 방법을 상세히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속도전이에요. 사기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취를 감춥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저는 함께 구청으로 가서 문서 발급을 받고 경찰서와 은행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할머니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마음에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전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쉽진 않지만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건 싫어요. 그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권 여사님과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 연락처, 계약 당시 상황.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 수사와 함께 권 여사님의 계좌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의 마음은 1000번도 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끔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사기꾼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 소식이 왔습니다. 권 여사님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잃은 걸 조금이라도 되찾는 기분이에요. 일부 금액이 회수된 날, 할머니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돌아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절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사기 방어 습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면 하지 않는다. 알 때까지 확인한다. 첫째, 모든 투자 제한은 무조건 하루 이상 숙려하세요. 지금 계약해야 이익 본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둘째, 반드시 문서를 요구하고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세요. 셋째,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만 늘리세요. 할머니는 한 줄 한 줄 따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절대 서류도 안 보고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어서 스마트폰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조회 사이트를 저장해 드렸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먼저 여기서 조회하세요. 그리고 저나 다른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고요. 그날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두려움 대신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배웠으니 앞으로는 안 당하겠죠? 할머니의 그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기꾼이 할머니를 노리기 힘들 거예요. 몇 주 뒤 김정희 할머니는 교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과를 나누던 중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동 개발 소식 들어봤어요? 투자하면 좋다던데. 그 순간 할머니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권사님, 계약하시기 전에 꼭 서류 확인부터 하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조회해 보셨나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사기꾼들이 어떻게 신뢰를 파고드는지 어떤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지까지 알려줬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 어르신들 몇 분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말대로 조회해보니 그 땅이 가짜였어. 덕분에 큰일 막았어.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가슴 깊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정보를 나누는 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그 방패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작은 수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돈, 내가 지킨다. 첫 장에는 매달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1점 모든 금융투자 제한은 하루 이상 숙려. 2점 반드시 문서 확인 후 전문가 검토. 3점 제안받은 내용은 가족에게 먼저 공유. 4점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조회 필수.
5점, 매달 마지막 주에 자산 점검. 할머니는 이 수첩을 부엌 테이블 위에 두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한 번씩 읽었습니다. 습관은 그렇게 몸에 배어갔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또 다른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서류 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즉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해 본 결과 해당 업체는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는다. 그 말에는 단단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서도 걸러냈어요. 이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네요. 그 목소리는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김정희 할머니에게 남은 건 그 습관을 평생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느꼈던 무력함과 눈물은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서류 보여주세요라고 말해요. 그게 제 습관이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건 은행도 경찰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모르면 안 하면 된다는 걸요.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기를 막는 건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키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이 바로 사기꾼이 노리는 틈입니다. 오늘 들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습관들, 단 하나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자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살아온 모든 날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